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 며칠 정말 스펙터클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교수님께서도 참 가슴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국민들께서도 좀 헷갈리셨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런 것 때문에 전망하기가 너무 어렵고 음. 여러 군데서 좀 공격도 받았어요. 네. 전문가가 뭐 하는 거냐? 아.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좀 질책도 받았거든요. 뭐 네. 그럴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워낙에 예측 예, 불가능한 행보를 걷다 예. 보니까 자,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과 달리 북한이 참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옵니다. 지난 주말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판문각에서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이제 설명한 걸 들으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음.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전화라든가 또 실무자들이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네. 정상이 만나서 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음. 북한 입장에서야 뭐 우리 대통령을 좀 잡고 싶었겠죠. 그렇죠. 이 만남이 갖는 의미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하신 예. 말씀 포함해서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박사님께서? 예. 우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역시 한미 관계가 지금 좋은 상태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예. 역시 정확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뚫고 있는 사람이 아마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음. 그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문재인 소위 김정은 위원장 라인이 계속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중재 외교가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중재 외교가 뭐냐, 과연 네. 중재가 가능하느냐 그런 이제 좀 무용론이랄까요? 비아냥도 있습니다만은 네. 뭐 여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고 또 중국까지 포함한 그런 중재 외교가 계속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는 나타냈던 것이고 음. 역시 또 전통적으로는 북미 관계와 관련돼서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네네. 한국을 배제하는 소위 통미봉남이죠. 네. 그런 걸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이번에 음. 증명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뭐 이 부분 많이들 주목하시던데요. 간단히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떤 얘기들 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할 의사가 있는 건지 네.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음. 그걸 분명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CVID, 음. 그러니까 소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네.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얘기를 했는가는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음. 그것은 북미 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북미 간에 이 문제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함부로 때문에 얘기하기가.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갖다가 미리 밝혀버리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에, 북한의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CVID 간다, 완전한 비핵화 한다. 음. 다만 지금 걱정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느냐? 네네. 아직 그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다. 그 미국의 얘기가. 음. 더군다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리비아식으로 카다피가 민중폭동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걸로 하되 자꾸만 뒤에서 이제 부추겨서 민중혁명을 선동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몰아내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나타냈었어요. 네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음. 그걸 하겠다 그래서 6월 1일 날 고위급 회담 하는 걸로 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 회담들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갈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우리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 나갔군요. 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CVID 구체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지금 북미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해봐도 될까요? 예, 지금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네네.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선희 부상하고 성김 미국 대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VID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최대 쟁점인데요. 근데 북한의 CVID는 확고한 것 같고, 다만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방식이 이제 문제인데, 네. 만약에 미국이 선핵 폐기 후 보상을 얘기를 하면 이건 협상이 안 될 겁니다. 북한이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물리적인 이유로 만약에 그것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비핵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단계별로 좀 쪼갤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뉘앙스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조금 단계별로 쪼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될 것 같고 뭐 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경제 제재 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거 소위 그럴까요? 예. 예.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지만 단계별로 한 서너 단계 쪼개서 보상하는 문제 이것이 만약에 절충이 된다고 한다면 6월 12일 날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북한 역시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게 이 트럼프식 해법이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 협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선액 폐기 후 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단계별로 단계별 보상도 또 미국은 싫어하는 것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보상은 하기는 하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쪽에 앞부분에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폐기하는 거 이걸 미국에서는 원하는 것 같아요. 단계별로 음. 하기는 하지만 예. 최소한 그 11월 6일 날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그 굉장한 성과를 내고 싶은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의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북한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부에서는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버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고 굉장히 빡빡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도 하고 그보다 못한 수준이 논의가 되면 또 한 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긴장감이 또 조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오가던데 어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예. 70여 년 동안의 그 적대 관계가 청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그 정상회담을 하고 상당한 정도의 물론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안 되면 또 금년간에 다시 2차 정상회담도 하고 네. 뭐 안 되면 3차도 하고 말이죠. 음. 이렇게 조금 그 속도를 좀 늦출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파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6월 12일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6월 12일 날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를테면 목표가 100이라고 한다면 10, 80 정도 이루고 2차 정상회담에서 또 나머지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무산 선언을 한 것이 트럼프식의 충동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만은 아니겠죠. 전략도 있었다. 상당한 전략이고 그분이 이제 지금 북미 관계를 게임으로 보지 않아요. 네. 경기. 이제 북한은 그 회담을 투쟁으로 봅니다. 투쟁. 전쟁을 하듯이 네네. 아주 그 열심히 해요. 북한 외교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쓴 게 미국판 그 벼랑 끝 전술이거든요. 네. 근데 벼랑 끝 전술은 그동안에 북한의 전매 특허였어요. 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사용해가지고 지금 네. 기선을 제압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고도의 전은 전략이고 이분은 이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마치 장사를 할까요? 그런 음. 거래를 하듯이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 뭐 12일에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거의 뭐 대부분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예.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번 주에 의전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전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약 음.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백악관과 뭐 국무성 팀들이 네. 지금 싱가포르로 간다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의전 내지는 이제 경호 뭐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북한도 사실은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전례가 없는 일 아니에요. 해외에 그렇게 멀리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하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제는 지금 통일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판문점. 네. 그다음에 이제 의전이라든가 보안, 경호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다양한 진행 상황들을 정리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음번에 북미 회담 끝나고 나서 기쁜 소식들 안고 박사님 다시 한번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예,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